안녕하세요, 정원정입니다. 재개발을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의 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에서 노선형 상업지가 포함된 가로구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을 최대 1100%까지 상향해 주겠다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었는데요. 용적률을 1100%까지 상향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기존의 용적률 200%, 250% 적용받던 이를 당길 용적률 1000% 상향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자산 가치가 적어도 3배에서 5배까지는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정말 소액으로 투자한다 하더라도 나의 자산 가치는 정말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재개발 유형이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이다. 그리고 노선형 사업지가 포함된 가로구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 1100%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투자한다 했을 때 가장 크게 수익을 받아볼 수 있는 게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이 어떻게 변경됐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월 5일에 발표된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 중에서 이번에 변경된 노선형 상업지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선도로변 노선형 상업지역 정비 활성화라는 주제 하에 간선 도로변 중 노선형 상업지역을 포함하는 가로구역인 경우에는 역세권 활성화로 재개발 사업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요. 노선형 상업지역이 어떤 지역을 노선형 상업지역이라고 하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이렇게 지도의 지적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블록으로 정해져 상업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말고요. 이런 식으로 얇은 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을 노선형 상업지라고 합니다. 한강로변에 이제 우측편에 있는 이런 라인들이 노선형 상업지고요. 그리고 강남권에 가보시면 언주로 일대 이렇게 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 그리고 보은사로에 빨갛게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이 노선형 상업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상업지역에 포함한 가로구역을 대상지에 포함해서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을 진행하겠다. 그 얘기는 노선형 사업지를 포함한 지역을 고밀 개발할 수 있게끔 기준을 완화해 주겠다라는 것이 이번 발표의 포인트였는데 그 이면에 숨어있는 기준 강화 요건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게 제 말씀인 거고요. 4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요건은 기존에 10,000제곱미터였지만 30,000까지 상한을 해주고 대신 동의율은 50% 이상 확보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요건 중에서 최소 필지, 그리고 저밀 이용, 신축 비율 등이 신축 비율들의 요건이 추가되었다라는 내용들만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번에 개정된 운영 기준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3월 5일날 개정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운영 기준의 2-2-4항을 보시면요. 해당 내용이 여기 정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 내용은 이번에 개정돼서 이번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30년 이상 경과 건축물의 비율이 60% 이상 되어야 된다. 그리고 과수필지죠. 150m 미만 필지 비율이 40% 이상 되거나 아니면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 되는 지역들을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10년 이내 10년 이내 신축 비율이 15% 이상인 지역들은 제외하고 가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강화된 기준은 작년 6월 30일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재개발 사업의 기준 강화에 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에도 요건이 들어가면서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의 기준을 강화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아무데나 종상향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정비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용적률을 올려주고 재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것이 이번 서울시에서 발표한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의 개정 방안입니다. 이번 발표 내용에 노선형 상업지가 포함된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 표시를 해줬는데요. 도심권에는 율곡로, 충무로가 있고요. 한강로, 원효로가 있고, 동부권 이렇게 주요 간선도로변을 표시를 해줬는데 그럼 여기에 표시된 이번에 나열된 그런 간선도로변이 다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이 되는 지역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성능역 이게 9호선 라인이 지나는 이 도로가 봉은사로거든요. 봉은사로의 하나의 가로구역을 정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로변에 노선형 상업지가 있고 이 한 블록이 가로구역이기 때문에 이 구역을 정해서 기준이 맞으면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이 되는 거고요. 기준이 안 되면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해당 블럭의 노후도 요건을 보면 노후도는 26% 충족 안 되고요. 노후도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충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또는 과소필지 비율이 충족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5%고요. 5%이기 때문에 50%를 절대 못 넘죠. 그리고 과소필지 비율도 13%입니다. 그럼 13%라는 거는 과소필지 비율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충족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은사로의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는 현재로서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 자, 봉은사로의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블럭의 노후도는요, 48%입니다. 48%라는 얘기는 시간이 몇 년 지나면 재개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지만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또는 과소필지 비율을 충족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그렇지만 여기는 2층 이하 건물의 비율이 3%밖에 안 되고요. 과소필지도 3%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강남권은 사실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충족하는 지역들이 많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바고요. 신사역 일대도 한 블록을 정해서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블록의 노후도도 충족이 안 되지만 2층 이하 건물의 비율이 13%고요. 과소필지 비율도 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또한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제가 강남권 세 곳을 보여드려서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의 기준이 충족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렸지만 사실 강남권은요, 계획도시예요.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의 필지를 자를 때 40평 미만으로 자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획된 도시고 발전된 도시이기 때문에 2층 이하 건축물의 비율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들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면에 강북권을 한번 볼까요? 자, 한강로 라인입니다. 한강로 라인도 동일하게 노선형 상업지가 있고요. 그 해당 블럭을 이렇게 잡아서 가로구역을 정해 본다면 여기 두 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 구역을. 아래 구역 먼저 살펴보면 노후도 100% 충족하고요. 그리고 2층 이하 건축물 비율 68%, 과소필지 비율 88%로 역세권 재개발 활성화 기준에 부합합니다. 그리고 바로 윗블록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노후도 94%로 충족하고요. 그리고 2층 이하 건축물 60%, 과소필지 80%가 넘기 때문에 여기 또한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의 기준에 부합합니다. 신용산역 북쪽 부분에 위치한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해당 블록도 당연히 노선형 상업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역세권 활성화 기준에 부합되냐 안 하냐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건데 여기 또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기준이 여기는 노후도가 충족이 안 되네요. 노후도는 24년 10월달, 5월 10월달이면 충족하고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은 50% 타이트하지만 과소필지 비율은 70%가 넘기 때문에 충분히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은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강로 주변의 블록들을 정해서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 기준을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강로 일대의 블록들을 정해서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의 기준이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역세권 활성화의 기준에는 충족하지만 사실 한강로 라인은 이미 투자 금액이 2억 이상대, 평당 금액이 2억 이상대로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액으로 투자하셔야 되는 분들이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어느 지역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은 원효로 일대가 가장 베스트한 것 같습니다. 원효로는 2가부터 3가까지 재개발이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로변에 노선형 상업지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블록 중에서 여기 위에 블록을 한번 살펴보면요. 만약에 이렇게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이 진행된다 했을 때 노후도는 70%로 충족한다.
그리고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은 충족 안 하지만 과소필지 비율이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의 기준에는 충분히 부합한다.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블록들도 보면 여기도 원효로 2가 신계동 일대거든요. 보시면요. 이렇게 블록을 정해서 노후 도권을 해본다. 그래야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지역들이 재개발이 진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요건에는 충족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그런 검토가 필요하시잖아요. 해당 블록은 노후도 80%고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60%, 과소필지의 60%가 넘기 때문에 역세권 활성화가 가능하다. 1차적 검토했을 경우에. 그리고 바로 옆에는 건물 노후도가 70%, 76%니까 80% 육박하고 2층 이하 건축물 70%, 과소필지 70%가 넘기 때문에 여기도 역세권 활성화가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다. 하지만 여기는 현재는 재개발의 움직임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거의 초기 투자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움직임이 조금이라도 있고 역세권 활성화가 가능한 지역은 원효로 3가 하단부를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할 것 같습니다. 원효로 3가의 하단부를 좀 살펴보면요. 아니면 이렇게 블록을 나눠서 진행한다고 했을 때 역세권 활성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효 3가 1구역의 하단 부분이고요. 건물 노후도는 65%니까 30년 이상, 60% 이상을 충족하기 때문에 충족하고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은 50%가 안 되기 때문에 충족 안 되지만 과소필지 비율은 80%에 육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충족이 된다.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충분히 역세권 활성화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노선형 상업지가 포함된 가로구역들을 정해서 해당 구역이 역세권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고요. 특히 서울시에서 발표한 그 간선 도로변에서도 역세권 활성화로 될 수 있는 지역과 되지 않는 지역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 것은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들만 국한돼서 해주는 거지 서울시 전역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역세권 활성화를 생각하고서 재개발 투자를 했을 때 투자를 해야 되는 지역과 하면 안 되는 지역의 분명히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투자를 위해서는 이렇게 내가 정확하게 짚어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